안녕하세요. 오늘은 챕터 30-1 보정할게요. 보정이 이제 특허법 2차에서 보정을 공부를 하려면 이게 사례 문제로 나오거든요. 아시겠죠? 이게 사례 문제로 공부를 해야 된다. 사례 문제 대비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는 거고, 사례 문제를 제가 문제풀이 틀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 첫 번째 거절의 종류를 판단하고, 두 번째 보정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고, 세 번째 이제 심사관의 판단을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대로 풀면 보정 문제는 다 풀려요. 다 풀리는데 요거는 지금 챕터 30-1이잖아요. 챕터 30-2에 보정의 적법성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이 사례 풀이 틀을 제가 책에다 넣어놨어요. 요때 설명해 드릴게요. 요때 설명하기에 앞서서 지금은 그냥 일반론 설명하는 단계라고 알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보시면 여러분들 의의 취지 한번 봐볼게요. 의의 취지가 뭐예요? 아니 여러분들 그냥 보정이 보정이지 뭐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최명도 범위 내에서 보충 정정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하나만 하는 얘기를 하는 거고, 선출원주의 하에서, 그러니까 선출원주의 하라는 게 뭐예요? 최명도 범위 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출원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아니 보충 정정하는 게 출원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거절의 통지 받고 뭐 보정하고 이런 절차 있잖아요. 이렇게 다 보정이다. 그러니까 알고 계시면 되는 거고, 요건 및 절차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네 가지로 나누어진다. 이거 아는 게 일단 중요한 거거든요. 자진 보정, 최초 거절의 통지에 따른 보정, 최후 거절의 통지에 따른 보정, 재심사 청구에 따른 보정, 이렇게 네 가지 경우로 나누어져서 요건과 절차가 다르다. 이거 알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물론 여러분들 요건 하면 주체적 요건, 객체적 요건, 시기적 요건, 절차적 요건 다 있잖아요. 다 있는데 어, 그 보정할 때는 사안포섭을 이 두 가지만 사안포섭하면 되는 거예요. 이 객체적 요건이랑 시기적 요건. 왜냐하면 주체적 요건이랑 이런 거는 하나만 하는 얘기를 여러분 답안지에 써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뭔가 답안지가 그러면 시간이 많으면 모르겠는데 컴팩트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여기 써놨잖아요. 자진 보정에서는 47조 2항에 따른 범위 내에서 특허 결정 등본 송달 전까지만 할 수 있다. 그리고 최초 거절의 통지에 따른 보정은 47조 2항의 범위 내에서 의결서 제출 기간에 할 수 있다. 그리고 최후 거절의 통지에 따른 보정은 47조 2항 3항, 51조 1항에 따른 범위 내에서 의결서 제출 기간에 할 수 있다. 이게 객체적 범위랑 시기적 범위만 사안 답안지에 쓰고 사안 포섭하면 괜찮아요. 요거는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 출원인이 주체적 요건 물론 있죠. 출원인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거를 사안 포섭까지 하면 답안지가 너무 이제 불필요한 내용이 많아지는 것 같아서 안 해도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재심사 청구에 따른 보정은 47조 2항, 51조 1항에 따른 범위 내에서 재심사 청구 시 할 수 있다. 일단 이 네 가지 경우가 다 그 시기적 그 요건이랑 그 범위 있잖아요. 보정의 범위가 다르니까 일단 그게 중요한 거고, 또 보시면 최후 거절의 통지에 따른 보증이랑 재심사 청구에 따른 보증 있잖아요. 그거는 47조 2항에 따른 보증이 뭔 말이냐면 최명도 범위 내예요. 최명도 범위 내뿐만 아니고 47조 3항도 만족해야 되는 거거든요. 47조 3항이 뭐냐면 감잘명이에요. 감잘명, 감축, 잘못된 기재 정정, 분명하지 아니한 기재 명확화 있잖아요. 그게 47조 3항이에요. 그리고 51조 1항은 뭐냐면 보정으로 인해 가지고 새로운 거절료가 발생하지 않을 것. 요게 이제 51조 1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최후 거절의 통지에 따른 보정이랑 재심사에 따른 보정은 47조 2항 최명도 범위뿐만 아니고 47조 3항 감찰명도 만족을 해야 되는 거고, 51조 1항 이거 보정으로 인해 가지고 새로운 거절료가 발생하지 않을 것, 요거까지 만족을 해야 되는 거예요. 됐죠? 요거까지 만족을 해야 이제 보정이 적법한 거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효과는 뭐가 있냐면요, 소고표가 있거든요. 이게 그 법조문에는 소고표가 있다고 나와 있지 않은데 다 소고표가 있다고 인정을 해요. 교수님도 인정하고 뭐 다 이게 주지점명 사실로 인정을 하거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또 쟁점이 하나 나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보정각하는 여러분들 제가 퀴즈 하나 내볼게요. 최초 거절의 통지에 따른 보정을 받았어요. 근데 47조 2항을 만족하지 못해가지고 최명도 벗어났어요. 아시겠죠? 47조 2항 만족하지 못했어요. 그럼 보정이 부적법하잖아요. 최초 거절의 통지에 따른 최초 거절의 통지를 받았는데 최명도를 벗어났어요. 보정이 부적법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보정 각각 하나요? 보정 각각 하지 않나요? 최초 거절의 통지에 따른 보정은 아시겠죠? 보정이 부적법해도 보정 후 명세서 도면으로 심사를 하는 거예요. 최후 거절의 통지랑 재심사 청구에 따른 보정 있잖아요. 그때만 보정이 부적법하면 보정 각하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하고 여기서 이제 사이드 쟁점들이 몇 가지 있잖아요. 스스로 보정의 부적법을 주장 못한다는 쟁점이랑 복수의 보정서가 제출된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 개정법이 나온 거, 요거를 각계 격파하면 이번 단어는 끝이에요. 보시면 스스로 보정의 부적법을 주장할 수 없잖아요. 이게 없는데 요건 판례에 의해 가지고 그러거든요.
판례 사실관계를 좀 보시면 이게 출원해가지고 거절 결정 받았고 그다음 거불복을 받았어요. 거불복에서 우리가 이제 보정을 했단 말이죠. 보정을 했는데 이제 기각 심결 나오고 이제 심치소 갔어요. 심치소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 보정을 A에서 A1으로 이제 보정을 했어요. 근데 심치소 가보니까 좀 이게 불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A1으로 보정한 거는 사실은 아니야. 나 사실 A로 심사받고 싶어. 심치소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심치소에서 그렇게 돼요, 안 돼요? 아니 안 되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보정의 부적법을 스스로 주장 못한다. 논거가 두 가지거든요. 여러분 논거 두 가지만 잘 알고 계시고 답문제 쓰시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논거가 뭐냐면요. 출원 발명 확정하기가 곤란하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A했다가 A1 됐다가 다시 A했다가 보시면 A했다가 보정해가지고 A1 됐다가 다시 A 됐다가 그럼 심사관이 노는 사람이에요? 할 일 없는 사람도 아니고 아니 확정을 해줘야 심사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심사 출원 발명 확정하기가 곤란하다. 이게 논의가 첫 번째. 논거 두 번째가 뭐냐면 보정에 시기적 제한이 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보정은 시기적 제한이 엄격해요. 아시겠죠? 보정은 시기적 제한이 엄격해요. 그러니까 지금 아니 보정 시기적 제한이 엄격한데 보정 스스로 보정의 부적법을 주장하면 이 보정의 시기적 제한을 잠탈하는 경우가 되는 거잖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논거를 근거로 해가지고 판례가 안 된다고 했어요. 보정의 부적법을 스스로 주장하는 건 안 된다고 했어요. 아시겠죠? 검토로서도 이 판례의 문구 따온 건데 보정의 시기적 제한, 유불리에 따라서 출원 발명 선택. 요게 출원 발명 확정 곤란하다 말이잖아요. 똑같은 말이잖아요. 아시겠죠? 출원 발명 확정 곤란하다는 말이 유불리에 따라서 출원 발명을 선택할 수 있으니까 안 된다는 말이랑 똑같은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논거 두 가지 출원 발명 확정이 곤란하다. 그거랑 보정의 시기적 제한 잠탈 요거 논거 두 가지를 답안지에 쓰면 된다. 그리고 복수의 보정서가 제출된 경우 어떻게 하냐에 대해서 자진 보정인 경우에는 모두 유효하고요. 아시겠죠? 재심사 청구일 때는 처음 제출한 것만 유효해요. 이거는 논란이 없어요. 아시겠죠? 근데 거절 이유 통지에 따른 의견서 제출 기간에 복수의 보정서가 제출된 경우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진 보정이랑 재심사는 이제 문제가 안 되는데 거절 이유 통지 받고 보정서 제출하는 거 있잖아요. 그때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됐죠? 종래 심사 기준은 어떻게 됐냐면 보정 모두를 종합해서 판단한다. 그러니까 A에다가 A를 A1으로 하는 보정서 1번이 있었어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보정서 2번은 뭐냐면 A1을 다시 A2로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보정서 2번이 있어요. 그러면 이걸 모두 종합해가지고 A2로 심사를 하겠다라는 게 종래 심사 기준이었거든요. 아시겠죠? 근데 이 판례가 보시면 하나의 단계에서 출원인이 여러 차례를 걸쳐 서로 다른 보정서를 제출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시면 종전의 보정서는 철회되고 새로운 보정서만 남는다. 보시면 그러니까 A였다가 A1으로 이제 보정서를 제출했어요. 그 다음에 보정서 두 번째는 뭐냐면 A였다가 A2로 이제 보정서를 제출한 거예요. 그럼 요거는 없애고 요거만 이제 유효하다. 첫 번째 거는 철회되고 첫 번째 거는 이제 철회된 거다. 아시겠죠? 첫 번째 거는 없어고 두 번째 최후의 그 보정서만 유효한 것으로 보고 심사를 하겠다. 왜냐면 심사관들이 한가한 사람도 아니고 출원 발명을 보정된 발명을 확정을 해줘야 심사를 할 거 아니에요. 아시죠? 그러니까 계속 제출하면 이거 심사를 언제 해요? 확정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에 낸 거, 그것까지만 하고 나 이제 안 할래. 출원 발명 확정하기 위한 거예요. 됐죠? 그래가지고 이 판례를 반영해가지고 요거 이제 마지막 보정 전에 모든 보정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는 개정법이 나왔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개정법이 나왔으니까 이제는 논란의 여지가 없이 개정법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개정법의 스토리가 이제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요거 알고 계시면 되는 거고, 여기 있잖아요. 여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후의 것만 남는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럼 이 특별한 사정은 뭐냐라면 각 보정 취지내지 보정 내용에 비추어 제출된 보정서가 앞에 제출된 보정서를 보충하는 것으로 보이는 등. 이게 뭔 말이냐면 그러니까 보시면 이게 사실관계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특허 출원하고 거절 결정 나오고 그다음 거불복을 했어요. 그다음에 1차 보정하고 2차 보정했거든요. 그죠? 이게 뒤에 있는 보정서가 앞에 있는 보정서를 보충한다는 게 뭔 말이냐면 2차 보정서가 사실은 1차 보정서를 1차 보정서 그러니까 1차 보정하고 2차 보정하잖아요. 2차 보정이 사실은 1차 보정의 프라임이다. 1차 보정을 설명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 보정서 첫 번째가 A예요. 보정서 두 번째가 B예요. 이런 경우에는 두 번째 보정서가 앞에 있는 보정서를 설명하는 게 아니죠.
근데 설명하는 게 뭔 말이냐면 A라는 보정서가 있고 그 다음 A 프라임이라는 보정서를 제출한 거예요. 아, A라는 제가 보정서를 제출했는데요. 아, 여기가 5기가 있어요. 5기가 있는데요. 사실은 A는 A 프라임이라는 걸 제가 5기를 쓴 거예요. 이렇게 뒤에 있는 게 앞에 있는 걸 보충한다는 등의 사정이 요런 사정이에요. 판례에서 요런 문구를 낸 이유가 다 사실관계에서 다퉜기 때문에 요런 문구를 냈거든요. 아시겠죠? 근데 지금 개정법이 도입이 돼서 의미는 없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여러분들이 이걸 답안지에 쓸 때 외우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설명해 드린 거예요. 됐죠? 여기까지가 챕터 30-1 보정이에요.